우주 정보는 나사, 미국은 CIA, 영국은 MI6. 이스라엘은 모사드.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시에는 바로 리얼 입시가 있다. 대한민국 입시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입시 정체를 파헤친다. 고품격 입시 토크쇼 리얼 입시. 리얼 입시의 장유원과 심연이 파헤치는 고품격 입시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유원님. 안녕하세요, 장유원님. 네, 사실은 저희가 NG가 많이 나서 다시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많이 힘이 들죠. 네, 솔직한 방송이라서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이해해 주실 하고,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좋은 그런 양질의 좀 목소리와 얼굴이요? 는 아니고 양질이라면 목소리, 양질의 정보와 목소리.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일단 쌍꺼풀은 하기로 했어요. 저는 양악. 양악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 5월, 6월 정도 되면 좀 보기 편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음성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도 좀 힘들어요. 누가 보고 있으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송을 이제 드디어 1회를 이제 네, 저희가 시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가져온 이 입시 정보, 저희 요원들이 들고 온 입시 정보는 바로 서울대 네. 2018학년도 대입 주요 사양 발표입니다. 제가 제 주소가 서울대 입구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알아온 거예요. 입학처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알아오신 거죠? 아니 전화가 되더라고요. 전화로도 그리고 요즘 애가 참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 수 있고 그래서 구식으로 생각했네요. 네. 그냥 그 서울대 갔다 온 거는 거기가 좀 운동할 때가 많아요. 네, 조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갔다 온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에 대해서 이번에 되게 전격적인 입시 개편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이죠? 바로 이제 투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 논란입니다. 네, 정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실제 저희 프리미어 클래스 입시 상담 센터에서도 투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이투스 그 이제 종합 센터에서도 그러고 정말 많아요. 막 그렇죠. 거의 불바다 수준이에요. 서울대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조금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이렇게 좀 출두를 했습니다. 출두라고 하니까 좀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그 투투 가산점의 먼저 정의부터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투투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부터 좀 살펴본다면은 이제 과학탐구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과목이 있고 원과목 4개가 있고 투과목 4개가 있어서 총 이제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될 게 총 8가지가 됩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이제 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 2와 화학 2를 응시할 경우 서울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굳은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점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건 이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그 얼마만큼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정확하지 않는 그런 명시를 했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명시를 줬는데 수능 성적 1배수 점수 폭에 준하여 3%를 주겠다라는 말인데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렇죠. 1배수 점수 폭에서 3% 막. 네. 자, 이 경우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집 단위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합격자 수 중에 그런 최저점과 최고점의 점수 차 중에서 3%를 반영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이 서울대 기준으로 530점, 그다음에 최저점을 받은 학생이 527점이다 하면은 둘 사이의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죠?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거기서의 이제 3%. 그렇죠. 3%라고 하면은 0.09점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받는 점수가 530점 수준이에요. 527점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준인데 여기에 3% 그러니까 0.09점이라는 게 굉장히 희박한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부터 좀 살펴보면은 원래는 수능 성적의 1배수 점수폭에 한해서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3%라는 말이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이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수의 차이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렇죠. 원래도 사실은 1배수 점수 폭에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점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좀 점수가 거의 조밀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점수 차이만으로도 합불이 이제 결정이 될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약간 투투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네. 한 3% 정도면은 뭐 거의 1점도 안 주니까 굳이 투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투투를 보게 될 경우 가산점만 생각을 하면은 가산점도 굉장히 적은데 여기다가 투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투투를 응시하게 될 경우 100분이라든지 표준 점수에 대해서 원과목을 응시한 학생들보다 불리한 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갖고 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년도 수능에서 물리투 그러니까 좀 물리투가 좀 논란이 또 많았어요. 그렇죠. 물리투를 응시할 경우 표준 점수가 만점 기준으로 63점이었고 100분위도 94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왔네요. 그렇죠. 반면에 물리 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표준 점수가 72점, 100분위가 100점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현상은 응시자 수가 매우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전년도 이제 수능에서만 봐도 물리 원은 5만 명이 봤어요. 근데 물리 투는 고작 3,500명 가량이 응시를 하게 된 거죠. 인원이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인원이 작은 것도 문제인데 이 물리 2라는 거는 사탐과 달리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그렇죠. 다르잖아요. 훨씬 더 물리 어렵겠죠. 1은 조금 쉽다고 볼 수 있고 물리 2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물리 2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뭐냐? 바로 좀 상위권 학생들이라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 3,500명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100분위 점수가 만점을 받았는데 100이 안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투투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산점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변환 표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원 과목을 응시하는 게 응시하는 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학생들이 꼭 서울대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를 바라보는 학생들이라면은 보통은 연세대나 고려대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게 될 거고 의대도 간혹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경우 아무래도 그러니까 투투가 서울대에만 적용되고 또 가산점이 다른 학교에서는 주지가 않으니까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서라면은 좀 원과목을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꼭 이렇게 과탐 2 과목이 정시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나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도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꼭 정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논술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내신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3학년이라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대부분 학교에서는 과학 탐구를 투과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술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투과목까지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대체로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 연세대랑 성균관대가 좀 대표적인 건데 다른 대학에서도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범위를 조절할 때 투과목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자연계 학생들이라면은 투 과목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시 전형에서라든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투 과목이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산점만으로는 투 과목을 응시하는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 교내 교과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논술을 준비한다든가 이게 내가 수능은 따로, 논술은 따로, 교과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진짜로 잘 맞아서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서 투 과목을 응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투 과목을 응시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일 수 있다라고 이런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요원님이 이제 수시, 정시 모두 다 이제 과탐에 있어서 투 과목의 영역을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맞습니다. 영어를 절대 평가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서울대가 아니라 이제 교육부가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지난 18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입장 정리를 하게 된 건데 네, 그렇죠. 입장 아마도 정리.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이렇게 딱 하라고는 네. 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어떻게 될까? 적용을 할까? 정시를 좀 없앨까? 막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대가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대 발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어 절대 평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등급을 매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고2 학생들. 이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대체로 우리가 기존에는 그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 있고 백분이 있고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절대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원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죠. 구체적으로 90에서 100점 사이는 1등급, 그리고 80점에서 89점은 2등급, 70점에서 79점은 3등급 이렇게 10점 차이로 점수가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영어 절대 평가를 도입한 배경에는 교육부가 이제 1, 2점 차이로 학생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좀 완화하고 독해 중심의 영어에서 이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그런 고루 갖출 수 있는 영어 교육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뭐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약간은 이제 이전 연도 16학년도 말고 15학년도까지 좀 불거졌던 논란이 EBS가 연계가 되니까 네.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해설을 외우는 게 그렇죠.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폐단이죠.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배경 자체,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영어 절대 평가를 도입한 배경에는 첫 번째는 사실 사교육 절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교육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영어는 절대 평가지만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그대로 상대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교육비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 외 과목에 사교육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아무래도 좀 뭐 입시 기관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젠 그렇죠. 영어가 아니다, 수학이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이제 수학 학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학원들은 좀 공격적으로 그렇죠. 마케팅을 그 부분에 하는 있어서 좀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영어 절대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영 요소가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 약간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서울대가 좀 대표적이죠. 그렇죠. 지금 발표한 사항으로 따지자면은 서울대가 이제 수시와 정시의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 외에 대학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이 없는데 우선 서울대부터 살펴보면은 수시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그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죠. 즉 그렇죠. 3개 이상 2등급 이내를 유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영어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등급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그쵸. 다른 과목에서 2등급 안팎으로만 받으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그쵸.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거겠네요. 3개 이상 2등급 이내니까 그렇죠. 뭐 영어는 2등급 들어갈 거고 그 기본적으로 뭐, 들어갈 거고 다른 거 2개로 2등급을 채우면 난 성공.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거의 30-40% 이상의 학생들이 이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입시적인 측면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역균형 쓰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 과목을 조금 잘 활용해서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수능이라는 거는 또 이게 좀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랑 또 수능을 잘 보는 거는 조금 좀 또 다른 다르게 얘기죠.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능 학습이 부족하거나 힘든 그런 학생들이었다면은 아마 지금 집에서 퀴즈를 부르고 부르겠죠. 네. 그럼 정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제외하고 수학, 국어, 탐구 영역만으로 환산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마다 0.5점씩 감점이 되죠. 점수를 깐다는 거네요. 그렇죠. 열심히 네. 점수가 이제 많이 차감이 되는데 그 실제 일반 전형에서 수능 영역 비율을 살펴보면은요. 국어는 100, 수학은 120, 사회, 과학, 직탐 같은 경우에는 80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어 그리고 100, 영어는 수학 간점이 120. 되고. 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그 반영 비율을 조금 살펴보면은 수학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죠. 120이니까 네.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조금 비중 있게 보는 학교이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수학이라든가 국어의 과목이 더욱더 커지고 특히 수학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뭐 수학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를 조절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든 이제 인문계열 학생이든 수학에 대해서 확실히 기초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영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조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영어 등급이 서울대가 정말로 그렇게 큰 변별력을 두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점의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100점 맞은 학생과 그다음에 정말 백지를 낸 0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4점밖에 차이가 안 그렇죠. 나거든요. 거의 뭐 수학 문제 하나 틀린 건 딱 그 정도 수준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능에 있어의 영어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좀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서울대는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서류를 평가할 때 자기소개서라든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어서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영어 중심으로 조금 영어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영어 절대평가를 서울대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 서울대는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를 중요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수시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가 아마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서울대가 가장 좀 빨리 발표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서울대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다른 대학은 어떻게 움직일까, 서울대를 따라갈까, 그렇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대 이외에 발표가 난 대학은 이제 연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수시는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정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정시에 있어서 영어 등급 간 구간의 차이를 5점으로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세대가? 그렇죠. 연세대가 2등급부터 5점씩 감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 외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3점 정도를 이제 내정해 두고 있고 서강대는 이제 1, 2점. 원래는 0.3점이었는데 서울대가 이제 0.5를 발표하고 너무 적다고 질타를 그쵸. 하니까 좀 그 수치를 좀 올려서 1점에서 2점 정도로 이제 내정해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세대는 조금 좀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점에서 5점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아니게 되면은 좀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설로는 뭐 서울대보다 좀 더 나은 입시 결과를 위해서 등급 차이도 크게 둔 게 아니냐라는 그쵸. 말도 뭐 나올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탄은 안 받지만 이제 반대로 1등급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참 뭐 언론에서 누구를 욕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뭐 하지 끝도 않겠습니까? 없죠. 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자극적인 멘트보다는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이게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사실은 1점에서 5점 뭐 이런 게 그렇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1등급을 맞으면 사실은 고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입시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네.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투투 과목 같은 경우는 결론은 이겁니다. 가산점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참 무리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뭐 더 잘 받으려고 아무래도 서울대 의예과 정말로 서울대 의예과를 가려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서울대 의대는 동점자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작은 차이로 진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그런 가산점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가 정말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 만약에 교과 내신,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수능까지 뭔가 하나로 통합하여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뭐 수능은 따로 논술은 따로 이렇게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뭐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가산점만 믿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영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우선 서울대 입시에 있어 이제 영어 절대평가의 도입은요. 수시에 있어 최저는 완화되었고 서류는 영어에 있어서는 좀 강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탐, 가탐, 직탐에 있어서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서울대 사실은 파격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고 알찬 그런 명랑적 같은 그런 입시 컨텐츠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뭐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음성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변화를 모르실 텐데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바뀌었지? 왜 갑자기 한 10초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마스코트는 아니고 심의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지금 대입에 굉장한 이슈가 많이 생겨서 잠깐 그 정보들을 파헤치려고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심의원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의상도 변했어요.
아무래도 일부 방송이 사실은 전날 방송이 촬영을 했고 지금 또 재촬영을 하는 상태라서 좀 간략하게 바뀌었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의 이제 멘토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될 건데 제가 멘토님의 간략한 소개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멘토님의 성함은 김세현 멘토님이십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국내 제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이시고 저희 중등 사이트죠. 중등 사이트 이투스미에서 거의 최초 대학생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투스미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김세현 멘토님의 강사로서의 활약상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대표 멘토링 단체인 스터디 콘서트의 메인 멘토죠. 네, 메인 멘토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방송이 멘토분을 모시는 건데 거의 멘토 중에 멘토, 멘토의 왕, 멘토들의 왕, 거의 뭐 멘토들을 가르치는 멘토라고 보실 수 있는 최고의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약간 간략하게 김세현 멘토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약간 좀 더 간략하게 약간 본인의 소개를 하고 싶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멘토님이시죠? 너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 네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동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욕심 많은 남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아유, 네. 좋죠. 네, 정말 훤칠하셔가지고 사실은 아유. 네,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조금 뒤로 가고 싶어요. 약간.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멘토님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될 건데 방송 일정은 이제 아무래도 이 멘토님이 어떤 멘토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인데 아무래도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뭐 멘토님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어떤 입시 준비를 했을까? 이런 게 정말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민이 이러이러하다. 근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게 정말 궁금할 것 같고 만약에 서울대를 가셨는데 저 멘토님은 나랑 다를 거야. 딱 봐봐. 되게 엄청 뭔가 되게 의욕적으로 괴물처럼 노력을 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나랑은 다르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멘토분이 정말로 필요한 게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선입견을 격파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멘토님을 조금 뒷조사를 좀 했는데 굉장히 학창 시절이 약간 허접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그렇죠. 괴물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시절부터 하나씩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마침 하나를 공수해 왔는데 저 이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멘토님이 일단 중학교 시절에 약간 이런 모습이었다고. 약간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지금이랑은 되게 사뭇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찢어버리셔도 돼요. 저 아니에요. 네. 저 아닌데 저 닮은 친구인데. 네. 김세현이었어요. 맞나요? 네네네. 아, 전가요? 네. 네, 아, 어떻게 약간은 좀 굉장히 약간 외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광주를 살았거든요. 전라남도 광주에. 네, 전라남도 광주 살았는데 바로 집 앞에 이제 전남대학교가 있었어요. 전남대학교가 있어서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고 잘하셔서 항상 그 전남대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뭐 농구면 농구, 축구, 야구 별의별 걸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 전남대학교의 그 넓은 그 코트장과 대운농장과 모든 게 이제 저의 플레이그라운드 뭐 이렇게 놀이터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축구를 조금 좋아하고 또 잘했었거든요. 솔직히 좋아만 한 게 아니라 잘도 또 이제 이런 말 해도 돼요. 무등산 폭격기라고 제가 또 오른발로 또 그렇게 골망을 찍고 다녀서 폭격기라고요? 폭격기라고 그런 별명도 막 있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축구를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 뭐 초등학교 축구부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제가 이제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열심히 축구를 하시다가 예. 안양으로 넘어오신 거죠? 네, 넘어와서 또 거기 있는 축구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안양 산다 말씀드렸죠. 안양 치타스 그 팀이 있었는데 그 유소년 축구단도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뭐 입상도 하고 뭐 했었는데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신 거네요. 네, 전문 중학교 때. 축구 선수가 좀 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뭐 학교 수업도 학교 수업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축구가 제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이었겠죠. 네,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반대를 좀 하셔서 중학교 2학년쯤 이제 저희 누나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네, 운동 그냥 열심히 해라. 해라 했는데 갑자기 예, 누나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누나도 따라서 있고 하니까. 누나 따라서 누나 공부 잘하니까 누나가 배우고 해서 이제 너도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만하게 됐죠. 그만하게 됐는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할 때는 한창 할 때는 밥 이제 식사량이 엄청 많잖아요. 뭐 네. 한창 때이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해서 하루에 막 뭐 3끼, 4끼, 뭐 5끼 먹고 간식도 따로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이제 그 식사량은 유지한 채 운동을 그만둬 버리니까 살이 이제 좀 원래 원체 체격이 좋기도 했었고 그래서 살이 엄청 많이 쪄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정리를 그죠. 하자면은 뭐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또 그죠. 그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그만두라고 하신 집에서 다음에 하셔서. 밥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운동만 그만둔. 네. 그래서 이때가 몇 킬로였어요? 키로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네네. 이게 중3 때인데 80kg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키는 한 70? 초반, 중반? 그러면 약간 거의 엄청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약간 볼이 이렇게 통통하고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축구 선수의 꿈이 좌절된 상태였는데, 근데 약간은 그러면은 그때는 공부라는 거는 좀 거의 담을 쌓고 사셨나요? 그죠. 이제 집에서는 워낙 누나가 공부를 또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저한테 시키려고는 항상 하셨어요. 운동을 해도 기본 뭐 해라. 그래서 학습지 같은 거 뭐 시키곤 하셨는데, 근데 뭐 제가 그걸 할 일 만무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저는 그러면 중학교 때 가장 등수 기억나시나요? 등수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00명 중에 한 대충 뒤죠. 예, 한 뒤에서 180등 그 정도? 정도? 네, 그 정도. 네, 거의 뭐 지금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믿겨지지 않을 중학교 때 성적인데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잘해진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도 약간은 비슷한 성적을 유지했나요? 아니, 고등학교에 이제 솔직히 그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봐서 겨우 이제 인문계를 가게 됐어요. 제가 올라가서 이제 그때 제가 또 남고를 나왔는데 남고는 또 분위기가 막 우정이다, 남자는 의리다, 약간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고등학교가 남고인데. 예, 남고니까 또 저희 고등학교 좀 유독 좀 그런 게 강했어요. 음. 항상 이게 몰려다니고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이랬어서 그냥 그 습관 그대로였죠. 중학교 습관 그대로 그냥 공부 안 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제 기술 과정을 뒤에서 2등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교 꼴등은 한번 해봐야지 않냐. 정말 하는 진짜 기술 과정 같은 과목은 정말로 무시한 건 아니지만, 예, 정말 아니지만 조금 꼴등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래서 한번 남자가 네. 태어났으면 꼴등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다 찍었는데 꼴등을 약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 정말 해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고? 어차피 공부도 안 했고 이미 포기한 상태니까 뭘 푸냐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제 뒤에 한 친구가 더 있더라고요. 그 친구 잘 지나나 모르겠네요. 네. 그 친구랑 같이 해서 또 약간 사진을 또 준비를 그래요? 했습니다. 이거 뭐, 고등학교 어디서 배우신 사진이라고 거지? 사진을 또 이제 했는데 약간 공부를 정말로 사진만 봐도 약간 사실은 이런 가발은 정말 공부 진짜 안 하는 친구들이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가발 쓴 친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뒤에 1등 뒤에 한 명 남았던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닐까 아닌가요? 예, 저도 이런 가발 그럼 이 친구가 아니에요. 네, 대머리 가발. 네,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그리고 했죠. 사진을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어디서 네. 약간 이것도 같은 노래방 같은데 노래방 많이 가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방 재밌게 노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많이 놀 때가 어느 학년까지 그렇게 많이 노셨나요? 고1 때까지는 확실히 그렇게
뭐 공부를 아예 거의 뭐 예, 그냥 이제 학원 같은 게 친구들 다니니까 쫓아서 학원 좀 앉아만 있고 그리고 그냥 애들이랑 그 PC방 가서 던전 앤 파이트라는 게임인데 거기에 던전과 싸움. 예, 거기에도 미쳤고 피파 온라인에 제가 미쳤어서 게임 정말 많이 하고 네. 그냥 학원에는 그냥 앉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그냥 그 정도. 뭐 고등학교 1학년은 거의 공부를 네.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준비를 하셔서 서울대를 그죠.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서울대를 이제 가게 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그죠.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2학년 때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을 텐데 약간 감동 스토리인가요? 아, 네. 휴지 준비하시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예. 계기로 서울대를 가게 될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또 지금도 좀 가슴이 아려오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누나가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네, 정말 뭐 전국구에서 놀 정도로 정말 잘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막 네, 정말 전국구에서 전교권과 아. 전국구에서 놀 정도로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이제 08년도 누나가 저랑 2살 차이거든요. 네, 네네네. 08년도 누나가 수능 볼 때가 제가 1학년이었어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예, 네. 근데 그해 겨울에 이제 누나가 수능을 본 거죠. 네, 그때 이제 등급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급제 많은 피해자로 저희 누나가 좀 수능에서 좀 못 보게 돼서 아, 맞아요. 지금도 약간 기억나는 게 그 08년도 수능이 등급만 떴어요. 네, 딱 등급만 뭐 100분 네, 이런 거 그래서, 없이 네, 표준점수 없이 등급만 떠서 약간은 그 1점 차인데 1등급, 예, 완전. 2등급이 이제 아이 격차가 벌어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랬어서 저희 누나가 좀 그때 피해를 많이 보고 이제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저희 누나가 뭐 못 가도 정말 이뭐 거만한 소리가 아니라 못 가도 연구대다 약간 네. 정말 그 정도였는데 완전 수능 이렇게 바닥을 쳐버리니까 정말 그때 수능 본 날부터 한 이제 발표 나오고 뭐 원서 접수하고 할 한 2, 3개월이 정말 저희 집이 초상집이었거든요 정말. 아, 그렇죠. 네, 부모님도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너무 기대를 많이 예, 했던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셨기 큰딸인데. 때문에 예, 큰딸인데 한 번도 이런 성적을 받아온 그쵸. 적이 없었는데 수능에서 그래 버리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무엇보다 누나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린 마음에 객기 아닌 객기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 네. 많이 보니까 내가 그래, 내가 예, 김씨 가면 아들로서 그래서 누나가 약간 실패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만 했으면 네. 조금 이렇게 플러스 돼서 부모님은 네, 상당히 약간 하지 기쁨을 줄 않을까. 수 있지 예. 않을까. 네, 그런 계기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약간은 보면 약간 좀 사실은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죠, 본격적인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동기부여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좀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계기는 생길 건데 이 계기를 이제 끝까지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는 정말로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중간중간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랬을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욕설은 안 돼요. 네, 이건 안 하죠. 네. 학생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욕은 그건 안 하는데 네. 일단 가장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거는 그 계기였었고 항상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제가 너무 뭐 모르고 하니까 뭐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슬럼프네 뭐네 할 겨를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런 거에서 좀 저도 알게 모르게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죠. 정말 길게 정말 오래 가서 제가 한 7, 8개월 정도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저만의 방법도 알게 되고 그걸 유지할 때는 정말 속물같이 들리시겠지만 제가 남중 남고 또 최대 군대거든요. 네. 남중 남고를 나왔을 때 그 남고는 그 여대에 대한 좀 환상이 있고 저는 좀 그게 강했어요. 특히 네. 그 이화여대 무용과 친구들 무용과에 대한 그게 되게 강했거든요. 저는 잠깐 로망이 되게 강했어서 저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데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이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남중 남고를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칙칙한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서 약간은 좀 그 여학생이라든지 그런 어떤 로망을 갖고 내가 그죠. 정말 이쁜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럼 네, 정말 사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와닿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사례를 든 건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동기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서. 그러니까 아. 뭐 내가 대학 가서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물론 뭐 이런 이래야 돼 친구랑 뭐 여자친구를 만들고 이게 전부는 아니었죠. 대학 가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네. 뭐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사람들이나 선배들한테 대학 가면 이런데 좀 이거를 동기로 좀 그때 좀 삼았던.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 약간 기초적인 욕망에 의해서 네, 그죠.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네, 거네요. 저는- 네, 크게 약간 학생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크게 와닿을지 아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학창 시절 때 이제 연애를 학창 시절 때부터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내가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돼서 그죠. 내가 정말로 진짜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대감을 품고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은 그럴 때는 없었나요? 뭐 슬럼프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예 없었는지. 슬럼프 물론 이제 있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점수가 이제 낮은 상태에서 오르긴 되게 쉽게 오르죠. 갑자기 공부하니까 안 하던 거에서 하니까 처음에 모의고사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5등급 이상 위였던 게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의 5등급 밑으로. 예, 네. 사탐 같은 경우야 이제 너무 좀 기본적인 것도 있고 수업도 알고 하니까 몇 개 네. 좀 있었는데 원수회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은 뭐 수학이랑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안 좋았었는데 네. 일단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공부법도 알게 되고 스타일도 알게 돼서 점수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 더 높게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정체기가 확실히 좀 오더라고요. 그쵸.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때가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 였던 거 저는 같습니다. 그럼 약간은 사실은 좀 많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대로 뭐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땠어요? 약간 계속 오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적이. 약간은 이제 좀 정체기 일 때는 좀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안 나오든 뭐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체기가 오든 할 때마다 그리고 또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좀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저는 일단 그냥 문제집을 제가 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보듯이 제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단 풀자. 그냥 뭐 틀려도 좋고 뭐 맞아도 좋고 이건 상관없이 이걸 좀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랑 저랑 싸우는 거죠. 내가 얘랑 붙어서 지면 지는 거, 깨지면 깨지는 거고, 이기면 내가 얘 이기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괜히 문제한테 좀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그런 막 하기 싫다 이런 기분이 좀 많이 완화되는 그랬던 경험이 좀 기억이. 네, 좀 있네요. 좀 저도 와닿는 얘기 같은데 약간은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입시가 사실은 마라톤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몇 등이 이런 게 사실상은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누군가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누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게 이제 승리의 척도로 볼 수가 있을 그죠. 것 같습니다. 약간 말씀해 주신 게 약간 그런 측면 같아요. 약간은 상대적으로 내가 뭐 성적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끝까지 달려나간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학습량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5등급 밑인데 사실은 서울대까지 가게 되려면은 그래도 거의 평균 1등급 정도는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약간 어느 정도 좀 학습량이 있었고 라이프 스타일이 좀 어땠는지, 하루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상태였으니까 정말 무식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남들보다 무조건 2배, 3배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약간 의무처럼 전 가지고 이제 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기상을 하고 새벽 이제 2시까지 독서실에서 그때 이게 그 시간 내내 거의 이제 밥 먹는 시간 빼면은 계속 10시간 이상, 15시간, 14시간 이 정도는 거의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예 항상 책상에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네. 책상에 항상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졸고 공부 안 해도 좋은데 네.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일단 양으로 좀 승부하려고 하는 시간적으로. 네, 김세현 멘토님 말씀을 뭐 약간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제가 약간 느낀 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좀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이런 기분이 많이 들 거잖아요. 저기 앞에 있는 학생이 자고 있어.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자. 그럼 약간 나도 자고 싶어지고 결국엔 또 자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김세현 멘토님은 좀 되게 심플하신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좀 남들보다 뒤쳐졌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네. 내가 한 두 배 더 하면 되겠지. 너무 심플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더 할까? 덜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네. 내게 주어진 거 그냥 다 해버리지 뭐. 뭐 쟤네가 네. 자든 말든. 맞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뛰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거에 고민하지 않고 자신만의 좀 마라톤에서 완주를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방금 이게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좋은 측면이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기준이었고 제가 이거 뭔가 이겨야 되는 상대도 저였기 때문에 아까도 모의고사에서 일일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전 연연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잘하면 잘하는 거고 쟤보다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냥 성적표 나온 대로 내가 여기구나 약간 이렇게 단순히 이제 나에게 남은 과제를 네.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전반적으로 거의 김세현 멘토님 역시 멘토들의 멘토 중에 아닙니다. 멘토들의 왕. 끝판왕. 네. 멘토님의 이야기를 거의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약간 본격적으로 저희 도와줘요 입시엔 학습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줘요. 그래서 멘토님에 대한 그런 걸 보시고 그래서 질문을 2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네.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A입니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바로 냄비 오브 냄비라는 것입니다. 약간 좀 쉽나 봐요. 멘토링 강연회라든지 입시 설명회를 자주 다녀서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봤는데 이 동기부여가 하루면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저의 문제입니다. 공부든 학교 생활이든 동기부여가 있으면 꾸준하게 밀고 갈 텐데 쉽게 사라지는 저의 동기부여 붙잡을 방법 따로 없을까요? 네. 네, 약간은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은 좀 이거는 사실은 학생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떤 일본 작가님의 동기부여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꿈 4가지를 사진으로 만들어서 잠들기 전이랑 잠든 후에 이제 깨고 나서 맨날 봤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차,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어떤 이상형, 뭐 내가 갖고 싶은 집, 뭐 그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맨날 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도움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 냄비 오브 냄비셔서 고민을 하고 있으셨다고 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역발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확실히 맞잖아요. 부여 뭐라 그래 강연회나 멘토링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 다녀오면은 확실히 되게 막 들끓잖아요. 들끓는 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사자 학생도 지금 그런 상태고, 네, A입니다. 네 A 씨도 네. A 학생도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에 계속 가장 그냥 원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계속 거기에 노출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지금 좀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항상 아침마다 저는 읽고 나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추천해 주셔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A 학생께서
뭐 멘토링에 가셨을 때 정말 큰 영감을 받고 끌어올릴 무언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리를 해서 뭐 한 문장이면 한 문장, 두 문장이면 두 문장 정리를 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생 자체를. 독서실, 책상이면 독서실, 책상, 아니면 방이면 방, 뭐 화장실은 화장실. 그런 문구든 내용이든 그 사람 멘토 얼굴이든 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약점이라고 한 냄비 오브 냄비가 계속 식을 틈을 안 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말하면 계속 그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그리고 멘토링 강연에서 정말 좋게 보셨던 분이 있으면은 뭐 끝나고 가서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뭐 카톡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귀찮게 하라. 예, 귀찮게 해서 연락처 뭐 알아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싶네요. 저는 오히려. 네. 좀 말씀 되게 들어보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약간 냄비라든지 이런 거 네. 좀 빨리 식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거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노출을 시키고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마음속으로만 동기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액션을 취해라. 네. 내가 계속 동기부여를 보이는 곳에. 하려면 나도 조금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액션을 취해라 라는 좀 좋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인 B입니다. 이번엔 B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저는 한 가지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하다가 맞다, 나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영어 공부를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물리를 챙겨야 되는데 아니야, 영어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눈은 영어 지문을 읽고 있으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물리만 떠올리고 있어요. 고3이라 챙길 것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간 분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약간 이런 것도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B 학생이죠. 네. 제가 지금 이 사연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플래닝이에요. 그러니까 플래너를 플래너 작성인데 플래너 작성 이거 뭐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생각이 수학 공부하다 영어 생각 들고 영어 공부하다 물리 생각 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조급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간 내가 24시간이 있으면은 잠을 몇 시간 잘 수 있고 몇 시간은 어디에 투자할 수 있고 몇 시간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구체화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당된 시간이 만약에 제가 뭐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물리 1시간 딱딱딱 체계를 잡아 놓으면은 이 시간에는 수학 못 끝내면은 이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학을.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만약에 계획을 짜고 계시다면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플래너를 작성을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플래너를 또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아까 전에 동기부여 그쪽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마음은 좀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주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작성한 계획에 더 의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렇게 일단 네. 생각하시는데 네. 그래서 약간 플래너를 작성을 했으면은 네. 좀 그거에 입각해서 좀 철저하게 지키는 연습. 그리고 약간은 항상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나 이거 갖고 될까? 나 아직 시간이 조급한데. 그래도 약간은 플래너에 한번 자기가 그죠. 작성한 플래너를 좀 믿고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되게 게 세분화하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보니까 네. 상황이 되게 세분화해서 시간을 쪼개서 쓰시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플래너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그러면은 특집식으로 플래너 작성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불러만 주신다면요. 네. 불러만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 뭐 멘토님 모시고 뭐 이제 촬영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촬영 분량이
전부예요. 뭐 추가적으로 좀 뭐 학생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전달해 주실 거 있으면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멘토링도 좀 많이 다녀보고 지금 또 이게 좀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중구난방 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좀 여러 강연도 다니고 또 멘토링도 해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에 너무 좀 목숨을 거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항상 상담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공부 안 되고 뭐 동기부여 안 되어도 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저 대학 못 갈 것 같다고 막 정말 절망을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버린 학생들이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준은 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학 갈 수 없어요. 모의고사 전국 1등, 저희는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전국에서 이렇게 놀다가 수능 한 방에 완전 골로 갔단 말이에요. 네. 속단 말로. 네. 물론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지금은. 약간 계곡도 골이라고 하죠. 그렇죠. 계곡. 약간 수능 망하시고 약간은 그 계곡 좀 놀러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의고사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마세요. 절대로. 어차피 수능은 뭐 수시면 수시, 정시면 정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건 딱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중심이 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라는 거는 연습이죠. 네, 연습이에요. 수능을 위한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을 하다가 그 연습 도중에 뭔가 상처받고 안 될 거야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의고사를 치르는 의미가 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수능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야 진짜 수능 뭐 어떻게 보면은 입시 정말 그 순간에 집중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멘토님 모시고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